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금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달러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금 문제를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제가 좋은 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오늘 신한은행 WM 컨설팅 담당하고 계시는 한아래 수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한아래 선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금에 관한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2,000불 돌파하고 2,050불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어요. 첫 번째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은행에서 지금 금이 좀 팔리나요? 지금 양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이제라도 금을 사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내가 예전에 사둔 금 가격 많이 올랐는데 좀 이거 팔고 다른 자산으로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양 사이드로 좀 관심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2, 13, 14년 그 즈음인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금이 온스당 1,700불을 넘어가면서 한국의 은행들이 엄청나게 금괴를 많이 팔았어요. 1kg짜리, 100g짜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본전 온 거네요. 그 이상으로 사실 오신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1kg짜리 아까 골드바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8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1억 되겠구나. 환율까지 감안하면. 네, 지금 원화가 약세기도 하고요. 세금까지 하면 1억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1kg라는 골드바 해봐야 이 스마트폰 정도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이즈는 크진 않는데 무겁죠. 쇳덩어리라서. 묵직합니다. 어떻게 은행 쪽에서 금 가격이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뚫은 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통화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떠실까 해요. 최근에 느끼시기에 물가가 좀 어떤가요? 우리는 모르겠고 미국은 물가가 굉장히 높죠. 우리도 밥값은 순댓국이 8,000원, 7,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요즘에 좀 물가가 굉장히 많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시장의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만 봐도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M2 통화량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점장님 저희가 국이 짤 때 아우 짜다 그러면서 뭐 나오세요? 물타기 아시죠? 여기서 이 짠맛을 통화 가치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물을 넣으면 짠맛이 어떻게 됩니까? 좀 옅어지지 않습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통화 가치가 좀 희석이 됐다. 여기서의 통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달러와 같은 종이 통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종이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종이 통화로 매수를 하는 실물 화폐의 대표가 바로 금이죠. 그래서 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금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달러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을 사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너무 공부하는데 그런 게 이제 저희들 모르는 부분까지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골드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 구입하는 방법이 크게 실물이 있고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 실물이 이제 전통적으로 금을 좀 거래하시는 방식이죠. 말 그대로 골드바를 구입을 하는 거고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드바는 그러니까 실제 덩어리, 쇠덩어리를 금덩어리를 사는 금덩어리, 쇠덩어리가 아니고 금덩어리를 사는 거고 금덩어리를 정말 말 그대로 금괴라고 하죠. 우리 영화 돈의 맛 이런 거에 보면은 막 현금 다발하고 금 다발 막 쌓아놓잖아요. 번쩍번쩍하게.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 갱 영화 같은데 보면 금고 딱 열면 금덩어리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게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이다 보니까 구입할 때 구입하는 금액에 10%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되판다고 해서 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99.99%의 금을 살려면 라벨과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신뢰도와 내가 구입하는 어떤 판매처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위조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네. 어떤 사람들이 골드바라고 해서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근데 거기에 골드 90%에 네. 뭐 구리 10%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네. 그런 정도면 티가 나겠지만 어쨌든 아주 포장을 잘해서 그런데 그 도장을 똑같이 찍은 거야. 뭐 신한은행이든 UBS든 딱 찍어가지고 판매했을 때 근데 그거를 그냥 사적으로 샀단 말이지. 네. 그건 보증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네. 이런 보증 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증서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거를 다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일단은 보증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이 발행해서 신한은행 지점에 가서 신한은행 골드를 샀어. 네. 그리고 UBS 같은 데 가서 직접 거기에 보증서 달린 금을 샀어. 그다음 한국금거래소 네. 그런 데 가서 직접 샀어. 네. 이런 거는 믿을 수 있으나 네. 그 2차 발행인 경우 그걸 산 사람이 네네. 나한테 판다고 할 때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걸 가지고 은행이나 네. 그 발행처 네. 거기 찍혀 있는 대로 거기 가서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하면 그건 이렇게 확인해 주나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골드바가 각각의 개별적인 시리얼 넘버가 보증서와 함께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서나 골드바가 훼손되지 않고 시리얼 넘버로 은행에서 판매된 골드바에 대해서는 재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골드바를 거래하실 때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은행에서 만약에 재매입하면 딱 이렇게 봐서 자기네가 발행한 보증서와 네. 이거를 진위 여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위조 지폐 구분하듯이 그 네, 보증서를 맞습니다. 구분하고 네. 이 번호가 찍힌 게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매입을 해준다는 예. 거죠. 그럼 매입가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매입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가격. 환전하실 때랑 동일할 것 같은데요. 외화를 은행에서 살 때랑 팔 때랑 가격이 좀 다르시지 않습니까? 고수수료 정도 띄고 예, 재매입을 와. 은행에서 처리를 해드리는 그러면 은행은 거죠. 다시 팔 때 부가가치세 한 번 더 붙이네요 거기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재매입한 골드바는 고객에게 재판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뭐 어려운 질문을 제가 많이 드리고 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그 골드바를 직접 사는 게 있고 예. 네 그거는 지금 한 개당 한 오늘 그 예. 최근 가격은 한 1억 1,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세금까지 하면요. 네, 아, 한 그럼 1억 26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 하나에 예, 1억 60. 1kg 네. 기준으로요. 야 그러면은 이게 네. 원화 약세의 한국인들한테는 해지 수단이 되는 거네. 사실 그래서 이런 실물화폐 개념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보통 지금 골드가 왜 올라요? 그러면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더라. 누가 금을 산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면의 근원적인 원인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달러가 약해서입니다. 네. 달러 대비 단통화들이 맞습니다. 약해서. 네. 근데 달러가 약하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달러로 대표되는 종이 화폐가 약한데 그 중에서도 원하는 달러보다 더 약하니까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금 가격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면 금가격 강세인데 거기다 원화 약세까지 겹쳤으니 네. 금가격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엄청나게 오른 개념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달러로만 금가격을 저희 채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2,330불, 2,350불 하지만 그렇죠. 원화 환산을 하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제일 과거에 비쌌던 게 7,000 몇백만 원 정도 맞습니다. 기억하거든요. 6,800만 원 정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2017년. 네. 2014년, 13년 그때도 네.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지금 그게 벌써 1억이니까 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맞습니다. 웬만한 펀드 수익률 육박하는. 기간 수익률 네. 보면 좀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아까 통화 약세에 대해서 해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금 가격 왜 올라요? 네, 중앙은행이 네, 사니까요. 네, 중앙은행은 그럼 금 왜 살까요? 중앙은행은 통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들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을 많이 산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어느 나라가 많이 샀냐를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중국? 예,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국 당연히 있고 인도 있는데요. 네. 터키가 있습니다. 네. 터키 리라 환율 혹시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똑값이죠. 네. 굉장히 네. 많이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이화폐 약세를 금이라는 실물화폐로 중앙정부도 계속해서 해지를 하려는 수요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건 사실 현상이죠. 네. 그 이면의 원인을 보면 이 화폐에 대한 약세를 해지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구독자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예. 앞으로도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신다면 예. 금이 하나의 대안이다. 이자는 주진 않지만. 네. 어. 그래서 아까 계좌로 투자하는 방법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계좌로 트는 게 이제 결국에는 금 계좌로 사는 방법이 있고 뭐 금 ETF나 펀드로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일단 금 계좌로 사시는 거는 말 그대로 입출금 통장으로 이렇게 금을 사고 팔고 하시는 겁니다. 뭐 은행에서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한국 거래소 KRX의 금 현물 계좌도 있어요. 네네. 얘네들의 특징은 소액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네. 투자 상품처럼 운용 보수가 매년 발생하진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유리할까요? 좀 장기적으로 네네. 계속 가져가려는 분들한테 유리하고 네. 저라면은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할 때도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 상품은 그럼 뭐가 좋냐? 그걸 근데 예, 현물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은행이나 KRX 같은 경우는 증권사를 통해서 개설을 하는데요. 네. 증권사를 통해서 내가 100g 이렇게 모았습니다. 네네. 금괴로 바꾸고 싶어요. 네. 그럼 인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럼 내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 실물이니까 내야 되고요. 네네. 가격 차이가 있겠죠. 이 스프레드에 대한 차액을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가 왜 발생해요? 있죠. 저희가 달러 같은 그런 외화도 네. 계좌로 거래하시는 거랑 송금 환율하고 현찰 환율 다르죠. 아, 네네. 골드바 제작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출할 때 그 차액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 가격은 현재 세계 시세표에 나와 있는 거지만 그렇죠. 골드바 제작 단가에 수수료가 들어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현찰 수수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금 투자 상품은 크게 뭐 ETF랑 네네. 펀드가 있죠. 네네. 워낙 잘 아시겠지만 네. 이런 상품들은 그러면 운용 보수나 수수료가 있는데 뭐가 좋냐라고 하면 뭐 ISA, IRP, 뭐 연금저축 펀드 이런 바스켓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네. 뭐 선물 거래로 현물 거래로 가격을 추종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보셨어요? 금 채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이런 금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담고 있는 펀드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펀드에서 그 금만 예. 이 표현 우리가 알채권한테 쓴 그렇죠. 표현인데 개별, 네. 알금만 네, 하는 펀드도 있고 아니면은 맞습니다. 금과 관련된 기업까지 투자하는 게 있고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을 추종하는 ETF 펀드가 있고 금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담고 있는 ETF 펀드가 있고 근데 둘의 어떤 기준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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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TF나 펀드들은 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투자 상품이다 네. 보니까 뭐 거래하시는 기관이나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운용 보수나 선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거에서 돈을 버는 거는 금은 배당을 해주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가격 변화에만 노출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을 뭐 무수익 자산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네네.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일단은 뭐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수익 자산이다, 현금 흐름이 없다고도 하기 때문에 보통 금은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이내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늘의 수석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크게 예. 느꼈던 하나가 지금 있는데 금 투자는 네. 인플레이션 해지라고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을 해왔는데 환해지네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씀하면 종이 화폐 약세를 해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환해지예요. 어떻게 거기에다가 보면 달러에 대한 예. 포지션을 해지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달러 중심으로 이게 통용이 되는 거고 네. 한국에서 거래하고 매매할 때 전부 달러 기준가를 가지고 다 하니까 네. 국제 달러 금시세를 통해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달러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많잖아요. 예. 그러면 달러 투자를 그냥 요즘같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나 한국 사람으로서 달러 투자하고 싶은데 달러를 그냥 들고 있기는 애매하니까 뭐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그냥 그 달러를 들고 있는 분도 있는데 네. 그냥 달러를 들고 지금 뭐 조금 올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냥 달러를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금을 사놓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달러가 약세일 때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원 달러로 가져가게 되면 어쨌거나 원화 포지션에 대비해서 달러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건데 금을 사시게 되면은 아예 달러하고 금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금 거래 계좌 가능하시다고 했죠. 네네. 원화로 금을 사는 계좌도 있지만 달러로 바로 금을 사는 계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원화를 갖고 있는 분 중에서 나는 그냥 원화에서 달러 환전하고 이런 건 싫어. 근데 달러를 보유하고 싶은 효과를 좀 보고 싶어. 누리고 싶다. 네. 그러면 이 금도 일종의 그거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네. 자산군 간의 분배 투자를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네네네. 내가 주식 채권을 나눈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 원화 베이스라면, 모두 달러 베이스라면 사실은 진정한 좀 분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금을 일부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통화 분산의 효과까지 좀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서 저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그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보다는 예. 역시나 세금 혜택 이슈가 네. 있는 그 퇴직 관련 계좌에서 하는 걸 연금 계좌, 훨씬 좋다. 예, 특히 이런 연금성 계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장기간 보유를 하시게 되죠. 네네네. 그리고 상품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수 부분에서도 좀 유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금 계좌에 있어서는 특히 장기적으로 내가 통화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럼 네. 금을 일부 가져가시기를 네.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오늘 계속 그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던 게 이제 지폐통화의 약세. 예. 가 이제 금 투자의 매력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지폐는 공급이 많이 됐고 그러면은 금이 매력이 있으려면 금 공급이 네. 지폐보다는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갑자기 화폐를 많이 찍어냈으니까 네. 많지만 뭐 향후에 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금 공급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느끼기에 전 세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갱단들이 이렇게 금괴도 막 가지고 있고 뭐 포트녹스에도 금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되게 금이 많이 묻혀 있을 것 같죠. 지금 금 매장량이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매장량은 모르겠고 매장하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네. 얘기는 알고 채굴 있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채굴된 금의 양이 21만 톤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안 오시죠. 요거를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이렇게 뭉쳤다고 가정하면 네. 너비 22m에 높이 22m에 이제 그 주사위 모양이 됩니다. 네네네. 정육각형이 되는데 22m가 운동 좋아하시니까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축구장 반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한 네. 테니스 코트 정도입니다. 네. 전 세계 금을 다 모아도 테니스 코트의 요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사실 금은 굉장히 귀하죠. 그리고 채굴에 대한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급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의 강세가 그렇게 나타난 것도 채굴량의 한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음, 그게 이제 결정되어 있기 예. 때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해 보면 금도 채굴이 점점 채굴가 비용이 올라갔다는 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고 찾을 만큼 다 찾았다는 거고 네. 숨어 있는 거는 21만 톤? 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까지,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나와 있는 건 몇 톤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채굴이 된 게 21만 톤입니다. 아, 그래요? 묻혀 있는 거 말고. 그럼 예. 묻혀 있는 건 얼마인지 잘 모르고. 그거 제가 다음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은 옛날부터 보석이었기 때문에 찾을 만큼 많이 찾아놓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많이 네,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어떻게 할 수 예.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우려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1년 만에 지금 얼마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사실 지금 상하이 금 선물 거래소를 보시면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고 해요. 중국은 금에 대한 매도가 다른 나라처럼 자유롭지가 않은데요. 네. 프리미엄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과열의 신호라고도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그래서 고점 2,400달러를 형성하고 지금은 2,300달러 선으로 네. 다소 좀 낮아진 상황인데 향후에 이 금액이 계속 금 가격이 유지될 것이냐는 달러의 향방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시나리오 상으로는 네. 사실은 금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우리가 모두 바라는 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아까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금리가 지금 높으면 금에는 더 불리한 상황인데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어떨까요? 금에도 좀 요호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반대로 만약에 뭐 미국이 경기가 꺾인다. 네. 그럼 금의 이제 다른 특징인 안전자산의 특징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금의 가격은 다소 좀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요. 향후에 이제 경기에 대해서 이런 통화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달러의 기준 예.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매우 높다는 걸 감안해 보면 예. 그 금 가격 상승의 요소는 없는 거죠. 사실- 가장 강력한 요소 하나는 지금 그렇죠.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 네. 예. 종이화폐가 너무 많다. 예,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연준에서 긴축하는 속도를 이제 줄이겠다, 통화 흡수하는 걸 줄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은 금을 계속 사고 싶어한다. 근데 인도 사람은 근원적으로 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인도에서는 이제 금을 착용을 하면 좀 애군을 막아준다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축제 기간만 되면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처럼 아주 단기간 내에 금을 강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이 귀금속 수요가 사실 좀 놀라운 게 금 수요의 거의 절반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높은 가격에도 네.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크게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사실은 금의 또 가격을 좀 지지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을 가능하겠네요. 인도 사람의 중산층 편입이 늘면 늘수록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도 해석 가능할 텐데 요즘 한국 분들은 금 좀 안 하죠? 이게 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골드바의 황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뭐 백금이라던가 로즈골드라던가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단단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입장으로서 예. 남자들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장신구에 네.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입장이니까 하나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예. 여쭤볼게요. 20살 어렸을 때하고 지금 20살은 조금 더 되셨잖아요. 조금 더 됐죠. 네. 지금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 관련 뭐 패물이라든가 귀걸이라든가 뭐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등등 하면 네. 지금 어느 정도 많아졌나요? 많이 늘었나요? 비중으로 보면 네. 저는 계좌가 한 80%, 실물 귀금속이 20%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실물 귀금속은 좀 뭐 결혼할 때 빼고는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계좌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확실히 은행원들이라 은행원이 네. 돈 버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실물이 늘어나는데 네. 여기는 계좌가 늘어났구나. 네. 계좌로 금을 투자하게 되면은 네. 기분이 양쪽으로 좋습니다. 네. 네, 통장을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찍혀 있는 금의 그람수를 봐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군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몇 같습니다. 그램 단위로 판매합니까? 계좌는 이제 전부 다 상품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가장 낮은 단위로는 0.01g부터 가능합니다. 1g도 아니고. 예, 그래서 네. 이제 좀 소액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골드바는 아무래도 조금 단위가 있고 세금도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면 계좌로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저금의 재미가 있겠군요. 내가 예. 나중에 이거 열심히 모아서 나 집에 바 하나, 네, 1kg짜리 한번 바 하나 장식장에 한번 세워놓을 거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네.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못하신 얘기 하고 싶으신 얘기? 네, 오늘 이렇게 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인데요. 네. 증시각독이 나와서 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드린 말씀이 조금이나마 좀 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에 대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금을 어떻게 네. 보고 어떻게 거래하고 매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금 투자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을 과연 어떻게 자산으로 대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팁을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자 과연 앞으로 네. 금 어떻게 될까? 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 신한은행 한나래 수석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한나래 수석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구독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